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부려봤다. 시멘트를 나르는 인부부터 거대한 조선소를 설계하는 기술자까지. 그런데 말 한마디에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들 키우는 일도 다르지 않다. 많은 어머니들이 내게 묻는다. 회장님, 왜 아들은 한 번 말해서 안 될까요? 왜 꼭 한 번 더 하다가 사고를 칩니까? 그럴 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상이에요. 그게 남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말로는 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도 그렇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안전 못 써라 수십 번 말해야 겨우 몸이 기억한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아야 비로소 습관이 된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한 번 말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걸 말 안 듣는다고 화내면 관계는 금세 삐걱거린다. 아들이 엄마를 보며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건 도발이 아니라 측정이다.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가 자기 자유인지, 어디서부터 금지인지 그 경계를 재는 시험이다. 내가 회사를 세울 때도 그랬다. 직원들이 내 한계를 시험했고 나도 그들의 진심을 시험했다. 그게 조직의 균형을 만든다. 아이도 그렇다. 엄마가 진짜 화낼까? 이번엔 어디까지 용서될까? 이건 반항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본능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들에게 말한다. 화를 내지 말고 절차를 정하시오. 한내서를. 나는 늘 공장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예고 없이 명령하지 않는다. 미리 알려주고 준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시한다.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준아, 엄마가 3번 부르면 그때는 멈추는 거야. 지금 한 번 더 하면 작은 방으로 이동이야.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단호함은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예전에 나는 신입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규칙은 감정이 아니라 글로 써붙여라. 말로만 지시하면 바람처럼 흩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벽에 종이 한 장 붙여라. 숙제 후 게임 30분. 밤 8시 이후 기기 사용 금지. 그 문장이 아이에게는 신호등이다.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사람은 멈춘다. 그게 사회다. 남자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본다. 기준이 흔들리면 말은 100번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운영할 때도 가정을 지킬 때도 항상 기준을 먼저 세웠다. 이 정도면 된다는 감정의 선이 아니라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계선이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규칙이 없는 자식은 바다 위의 배와 같다. 항로도 나침반도 없이 떠도는 배는 결국 난파된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엄마의 말이 귀찮고 두 번째엔 웃기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머리에 남는다. 그때부터 조금씩 항로가 생기는 것이다.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건 당연하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화는 줄고 교육의 힘은 커진다. 왜 안 듣지가 아니라 이제 한 번 배웠구나라고 생각해라. 그 시각이 바뀌면 아이는 변하기 시작한다. 나는 늘 말한다. 사람은 화로 움직이지 않고 존중으로 배운다. 그래서 규칙은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규칙은 시멘트처럼 단단해야 하고 말 한마디는 햇살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회사를 세울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원리는 같았다. 먼저 공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규칙으로 묻고 마지막엔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말 한마디보다 100번의 잔소리보다 강하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배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 그게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오늘도 아이가 한 번 더 밟는다면 화를 내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래, 인생이란 건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야. 나는 평생 명령으로만 사람을 움직이려는 관리자들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명령만 있고 이유가 없는 현장은 결국 썩는다. 아이를 대하는 것도 똑같다. 하지마! 앉아! 지금 멈춰! 이건 명령이지. 가르침이 아니다. 처음엔 아이가 겁먹어서 따르지만 곧 반항으로 바뀐다. 명령으로 길들인 순종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굴복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명령은 한순간 움직이게 하지만 원리는 평생 움직이게 한다. 아이에게도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왜 안 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나아간다. 예전에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 한 젊은 직원이 용접선을 삐뚤게 그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혼내지 않았다. 그를 불러 용접선 옆에 서게 하고 말했다. 너는 지금 배의 심장을 삐뚤게 만든 거야. 이 선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기울게 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밤새 용접 연습을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명령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걸.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공부해라 대신 배우면 선택이 넓어진다. 게임 그만해라 대신 게임은 네가 다루는 기술이지 너를 다루는 게 아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열린다. 말 한 줄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들은 논리를 좋아한다. 감정보다 이치를 먼저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감정으로 설득하려 들면 막힌다. 하지만 원리를 보여주면 스스로 납득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해시키지 못하면 훈육이 아니라 통제다. 아이의 고개가 끄덕여질 때까지 설명하라. 그 순간부터 아이는 스스로의 법을 만든다. 공장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명령보다 이유를 남겨라. 그 이유가 그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결국 교육이란 명령의 언어에서 원리의 언어로 옮겨가는 일이다. 그 차이를 깨달은 부모만이 아이의 마음속에 스스로 서는 힘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람들은 공감이라 하면 말을 떠올린다. 그래, 네 마음 알아. 엄마가 널 이해해.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 공간, 시선보다 나란함 속에서 마음을 연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와 논두렁을 걸을 때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저 삽으로 흙을 고르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있었다. 남자아이에게는 그런 침묵의 언어가 통한다. 아들은 마주보기를 힘들어한다. 눈을 마주치면 방어가 먼저 올라온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나란히 대화법을 권한다. 걸으면서 뭔가를 만들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말하라. 레고를 맞추며 자전거를 고치며 툭툭 한마디 던질 때 그게 진짜 대화다. 공장에서 나는 늘 이렇게 했다. 회의실에 앉히지 말고 현장에서 말하라. 사람은 움직이는 곳에서 가장 솔직하다. 아이도 같다. 공부 책상 앞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마음을 연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의 눈을 보며 묻는다.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들은 대답한다. 몰라. 재밌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하지만 밥을 먹으며 요즘 내 친구는 무슨 게임 좋아해? 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길게 흘러간다. 대화는 질문의 길이가 아니라 분위기의 온도로 열린다. 나는 아들에게 말을 아끼는 부모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은 빨리 소모된다. 한마디를 덜 하고 대신 곁에 있어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멈추라. 그게 진짜 공감이다. 공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세계에 들어가라. 그게 게임이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상관없다. 그 속에서 대화가 자연히 흐른다. 남자는 이유 없이 모이지 않는다. 항상 무엇을 함께 한다 속에서 대화가 시작된다. 나는 조선소 현장에서 그런 남자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은 술 한 잔 기울이기 전까지는 속을 털지 않았다. 하지만 같이 땀 흘리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다. 대화하자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로 시작하라.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바꾼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마음을 맞추려 하기보다 방향을 함께 맞추라. 그 길 위에서 아이는 부모를 친구로, 인생의 첫 스승으로 본다. 나는 공장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다. 쇠를 녹이는 화염보다 뜨거운 게 인간의 자존심이다.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어떤 명령도 통하지 않는다. 아들도 똑같다. 어른이 보기엔 단순한 장난, 작은 실수일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존재의 시험대가 된다. 그래서 매번 지적부터 날리면 아이의 마음은 금세 다친다. 엄마는 맨날 나만 뭐라 그래.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쇠를 두드리기 전에 먼저 불로 데워라.
칭찬은 그 불이다. 지적은 망치다. 불로 충분히 데우지 않은 쇠를 두드리면 금이 간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아이를 교정하려면 먼저 인정의 온도를 올려야 한다. 너 그거 잘했구나. 이건 네가 정말 신경 썼구나. 이 두 마디면 된다. 그 다음에야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라는 망치가 들어간다. 그 순서가 바뀌면 교정은 상처가 된다. 나는 조선소에서 매일같이 수백 명의 직원을 상대했다. 어떤 직원은 용접선을 완벽히 맞췄지만 한 부분만 틀렸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배가 떠도 되겠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떠 있는 배냐, 완벽한 배냐?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 그건 질책이 아니라 도전의 초대장이다.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너는 집중이 부족하다. 대신 너는 에너지가 넘친다. 그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으면 누구보다 빠를 거야. 지적은 문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하는 말이어야 한다. 나는 늘 믿는다. 사람은 혼나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아서 달라진다. 칭찬은 엔진이고 지적은 방향키다. 엔진이 없으면 방향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방향키만 있으면 결국 제자리에서 빙빙 돈다. 부모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아이의 하루에서 칭찬이 50분, 지적이 10분을 넘지 않게 하라. 그게 가정의 온도를 지키는 법이다. 아들은 잘못했다는 말보다 잘할 수 있다는 말에 반응한다. 그 말 한 줄이 아이를 일으킨다. 불로 달군 뒤에 망치로 다듬어라. 그게 진짜 교육이다. 나는 수많은 남자들을 보았다.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그들을 움직인 건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였다. 남자는 사랑보다 존중을 에너지로 삼는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엄마의 포옹보다 대단하다는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힌다. 나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한 청년을 보았다. 그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공구를 정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너 오늘부터 공구관리 책임자 해라.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은 눈이 반짝였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 첫 차로 나왔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인간은 보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인정으로 일한다. 아들에게도 같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넌 믿음직하다. 엄마가 네 덕분에 든든하다. 이런 말이 훨씬 깊이 남는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인정은 사람을 일으킨다. 사랑은 쉬지만 인정은 노력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인정은 관찰해야 얻는다. 부모가 아이를 인정하려면 봐야 한다. 말로만 잘했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진짜로 애쓴 흔적을 찾아야 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믿는다는 눈빛을 보여라. 그 눈빛 하나면 아들은 세상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버틴다. 공장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을 맡겼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다. 이건 네가 해야 한다. 그 말 안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가 들어있었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역할을 줘라. 오늘 저녁은 네가 불 끄기 담당이다. 가족의 아침물 챙기는 건 네 몫이야. 역할은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자존감을 만든다. 그게 진짜 인정이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하지만 인정은 계속 주어야 잘한다. 남자는 인정으로 방향을 찾고 사랑으로 머문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아들을 키우려면 사랑하기 전에 인정하라. 그게 남자의 언어다. 그걸 아는 부모는 절대 아이를 잃지 않는다. 나는 평생 예고 없는 명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없이 보았다. 공장에서는 예고 없이 밸브를 닫으면 압력이 쌓이고 결국 터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아이의 마음이라는 엔진은 늘 돌아가고 있다. 그걸 갑자기 멈추게 하면 터질 수밖에 없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할 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장 꺼. 당장 그만둬. 이제 그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혼란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경고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에는 경고등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나는 조선소를 지을 때 어떤 일을 하든 늘 예고를 줬다. 내일 오후 3시에 용접을 멈춘다. 그 전에 마감해라. 그 한마디면 사고가 줄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민준아, 10분 뒤엔 게임을 끈다. 미리 저장해.
이번에 또 늦으면 다음 약속은 한 번 쉰다. 이런 식의 예고는 아이의 마음에 예열 시간을 준다. 그 예열이 분노를 줄인다. 부모의 분노는 대부분 즉흥적 통제에서 나온다. 드라마보다 재밌는 장면을 보다가 아이의 소리가 거슬리면 갑자기 외친다. 그만 좀 해! 그건 아이를 위한 훈육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 배출이다. 그런 통제는 오래 못 간다. 아이의 귀에는 엄마 기분이 나쁘면 모든 금지구나만 남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공정한 통제는 예고에서 시작된다. 예고 없는 명령은 감정이고 예고가 있는 통제는 원칙이다. 부모의 권위는 소리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예고의 일관성에서 온다. 한 번 말한 약속을 지키고 예고한 제재를 실행하는 것. 그게 진짜 단호함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통제된다. 하지만 아이는 배운다. 엄마는 기분이 좋으면 용서하고 나쁘면 폭발한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운이다.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훈육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계획의 결과여야 한다. 예고는 그 계획의 첫 단계다. 아이에게 명확히 말하라.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그게 신뢰다. 나는 한 번 세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다. 그게 공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내 인생의 유일한 통제법이었다. 아이를 다루는 것도 같다. 예고는 신뢰의 씨앗이고 통제는 그 열매다.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바라는 부모는 결국 폭발만 거둔다. 그러니 다음번 아이가 한 번 더 선을 넘는다면 화를 참기보다 미리 말해줘라.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엔 규칙대로 하겠다. 그 예고가 아이의 마음속에 규칙을 심는다. 그리고 그 규칙이 쌓일 때 아이의 세상은 조금씩 질서를 배운다. 그게 인간의 성장이다. 나는 사람을 수십 년 다루면서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도전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건 대부분 반항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참나? 이 리더가 진짜 믿을 만한가? 아들도 똑같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한 번 더 밟는 이유는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다. 공장에서도 똑같았다. 신입 직원들이 일부러 규칙을 어기며 나를 살폈다. 회장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내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다. 내가 즉시 폭발하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으로 남고 차분히 원칙대로 처리하면 믿을 수 있는 리더가 된다.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운다. 나는 늘 말했다. 아이의 도발은 신뢰를 시험하는 마지막 문이다. 그 문을 감정으로 부수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난다. 아이가 눈을 맞추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엄마, 그럼 이건? 그건 싸움의 신호가 아니라 규칙의 유효성 검사다. 그 순간 부모는 분노 대신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 민준아, 너 지금 한 번 더 했지? 우리 약속 기억하지? 작은 방으로 이동이야.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실행하라. 화내지 말고 웃지도 말고 그저 약속을 지켜라. 그 순간 아이는 깨닫는다. 아, 우리 집 규칙은 진짜구나. 나는 공사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다. 규칙을 어긴 직원에게 벌을 주되 항상 예고했던 대로 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존중했다. 그게 권위다. 아들은 강한 사람에게 끌린다. 하지만 그 강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의 힘에서 나온다. 감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규칙이 아닌 기분을 배운다. 그게 나중에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도발은 배움의 과정이다. 그때마다 싸우지 말고 보여줘라. 우리 집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 내린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아버지에게 많이 도발했다.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주영,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안다. 하지만 규칙은 사람보다 먼저야.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아들은 부모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부모의 기준에 반응한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세운다. 그러니 아이의 도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성장의 신호다. 시험을 통과하듯 아이는 부모의 일관성 속에서 배운다. 감정으로 부딪히면 싸움이 되고 원칙으로 대응하면 교육이 된다. 둘의 차이는 단 한 가지다. 감정은 순간을 이기지만
원칙은 인생을 이긴다. 나는 평생 눈으로 본 규칙과 귀로 들은 규칙의 차이를 알았다. 귀로 들은 규칙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글로 쓴 규칙은 돌처럼 남는다. 공장에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규칙은 반드시 종이에 써라. 입으로 하는 말은 감정이 섞이지만 글로 남은 말은 원칙만 남는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같다. 오늘까지만 이번엔 봐줄게 같은 말은 교육이 아니라 협상이다. 그 대신 종이 한 장에 써라. 숙제 후 30분 게임, 밤 8시 기기 종료. 그 한 줄이 집안의 신호등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지만 가정이 감정만으로 굴러가면 금세 지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감정은 짧게, 규칙은 길게 남겨라.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종이로 남겨라. 그게 지혜다. 아이들은 감정에 익숙하지 않다. 어제는 웃으며 용서하고 오늘은 똑같은 일에 화내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혼란만 남는다. 엄마는 기분이 규칙이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 그 집의 교육은 이미 흔들린다. 나는 조선소의 규칙표를 아직도 기억한다. 안전모 착용, 작업 중 흡연 금지, 무단결근 시정지. 딱 세 줄이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짧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을 만큼 명확했다. 그게 회사를 살렸다. 가정의 규칙도 복잡할 필요 없다. 딱 세 가지면 충분하다. 일주해야 할 일, 이비하면 안 되는 일, 삶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이 세 줄이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도 약속 안 지켰잖아 라고 말할 때 그건 반항이 아니라 거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복사한다. 그래서 규칙은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보여줘야 한다. 감정은 짧을수록 힘이 있다. 안 돼. 지금 멈춰. 그건 아니야. 짧고 명확하게. 그 대신 감정의 뒷말. 엄마,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속상해. 이런 말은 길면 길수록 교육에 힘이 빠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규칙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반복해서 새겨놓는 것이다. 쇠붙이를 녹이는 건 말이 아니라 불이다.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규칙을 글로 세우고 감정을 짧게 줄이는 부모만이 아이를 혼란이 아닌 확신으로 이끈다. 많은 부모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게임에 빠질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 모르는 세계는 두려워진다. 두려운 세계는 금지가 된다. 하지만 금지에는 배움이 없다. 나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지 못한 건 절대 통제할 수 없다. 아이의 게임도 같다. 게임을 못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한다. 무엇을 하고 왜 빠져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게 통제의 시작이다. 예전에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 모든 기계를 직접 만졌다. 내가 용접도, 도장도, 기계 조립도 배웠다. 그래야 지시할 수 있었다. 그걸 모른 채 그건 위험해라고만 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아이도 그렇다. 부모가 게임의 세상을 모르면서 그만해 나쁜 거야 라고만 하면 그건 통제가 아니라 무지의 명령이다.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게임은 적이 아니라 아이의 교과서다. 게임 속에는 협동이 있고 전략이 있고 경쟁이 있다. 문제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태도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게임은 괜찮아. 하지만 이건 네 나이에 맞지 않아. 이건 현질이 많으니 조심해야 해. 이런 대화가 통제보다 훨씬 강하다. 그건 금지가 아니라 가이드다. 또한 기준은 사회 안에서 세워야 한다. 내 아이가 하는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친구 5명의 평균을 확인하라. 그게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다. 혼자만 금지하면 아이는 고립을 배운다. 그러면 더 깊이 숨는다. 게임은 악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 아이에게 던진 새로운 언어다. 부모는 그 언어를 해석해야 한다. 함께 플레이해보고 그 안의 규칙을 함께 읽어라. 그 순간 아이는 부모를 감시자가 아닌 내 같은 세계의 사람으로 본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남겼다. 리더는 현장을 모르면 지시할 자격이 없다. 부모도 같다. 게임의 세계를 모르면 아이의 세상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아이의 관심을 무조건 막지 마라. 그 관심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낼지만 정해주면 된다. 게임 속 전략은 현실의 문제 해결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진짜 교육이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서 함께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이해 없는 통제는 폭력이고 이해 있는 통제는 교육이다. 게임을 싸움의 이유로 삼지 말고 대화의 문으로 만들어라. 그 문을 함께 열 때 부모와 자식은 같은 방향을 본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아침이면 개울을 뛰어넘고 오후엔 논두렁을 달렸다. 엄마가 조용히 좀 해라 할 때마다 나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반항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남자아이의 장난은 문제 행동이 아니다. 그건 에너지의 표현이다. 움직이고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어머니들이 쟤는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지라고 한숨 쉴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게 정상입니다. 멈춰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보다 호기심 많고 시끄러운 인재들이 더 크게 자랐다. 그들은 늘 묻고 만지고 실수했다. 그게 배움이었다. 아들도 똑같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방향만 바꿔주라. 밖으로 나가 달리게 하고 손으로 만들게 하라. 움직임 속에서 배우는 게 남자의 본능이다. 나는 그걸 사냥꾼의 본능이라고 부른다. 남자는 뭔가를 쫓고 이기고 만들어야 산다. 그 본능을 잘 다스리면 추진력이 되지만 억누르면 분노가 된다. 아이가 소리치고 장난치며 땀 흘릴 때 그건 건강한 신호다. 그런 아이가 훗날 큰일을 한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시끄러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안엔 열정이 있다. 물론 장난이 지나치면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규칙은 에너지를 끊는 게 아니라 길을 내주는 것이어야 한다. 밖에서는 마음껏 뛰어라. 대신 집안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게 교육이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에너지를 막는 사람보다 방향을 제시해준 스승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말썽쟁이로 남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네가 가진 힘은 잘못이 아니라 도구야.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 말을 아들들에게 전해주어라. 너의 장난은 에너지다. 다만 그 에너지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삶을 바꾼다. 나는 사람을 많이 가르쳤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아이를 보기 전에 이미 판단한다. 쟤는 게을러. 저건 성격이야. 그 말이 아이를 가둔다. 조선소에서도 그런 상사가 있었다. 저 사람은 느려 터졌어. 1호를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은 평생 자신을 느린 사람으로 믿었다. 나는 그런 상사들에게 말했다. 보고 싶으면 먼저 봐라. 판단하지 말고 기록하라. 아이에게도 갔다. 하루만이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보라. 그 아이가 언제 집중하고 언제 산만한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민감한지 그걸 먼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를 바꾸기 전에 아버지도 널 배워야 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아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했다. 부모가 아이를 배우려 할 때 아이는 부모를 믿기 시작한다. 가르친다는 건 올려다보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걷는 행위다.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는 늘 현장에서 배우며 사람을 키웠다. 책상 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진흙 속에서 함께 뛰는 게 더 많은 걸 가르쳤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집안에서 명령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함께 보여줘야 한다. 아이가 청소를 안 한다면 치워라 하기보다 먼저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고 같이 바닥을 쓸어라. 그 행동 하나가 100마디보다 강하다. 부모가 본다는 건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보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다. 가르침은 결국 관찰의 연장선이다. 보지 않고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보고 나서 말하면 깨달음이 된다. 그 차이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나는 평생 공장을 세웠다. 철을 다루며 깨달았다. 강철은 단 한 번의 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번 불에 달궈지고 수백 번 망치질을 받아야 비로소 단단해진다. 가정도 같다. 하루의 대화, 수많은 다툼, 그 모든 반복 속에서 관계가 단단해진다. 가정은 사랑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랑의 공장이다. 규칙과 온기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규칙 없이 돌아가면 불이 나고 불 없이 돌아가면 멈춘다. 가정도 그렇다. 규칙이 사랑을 지탱하고 사랑이 규칙을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랑만으로는 집을 못 지키고 규칙만으로는 사람이 못 산다. 둘은 두 바퀴처럼 함께 돌아야 한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되 그 사랑이 규칙을 녹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규칙을 세우되 그 규칙이 마음을 얼리지 않게 하라. 가정은 작은 사회다. 그곳에서 배운 질서와 배려가 세상에서의 품격을 만든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인생의 설계도가 된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늘 이 생각을 했다. 집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기업도, 나라조차도 그 기반은 가정이다. 가정이 따뜻하고 단단하면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들을 키운다는 건 결국 한 사람의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그 일에는 열과 망치가 모두 필요하다. 사랑이라는 불로 달구고 규칙이라는 망치로 단단하게 다듬어야 한다. 오늘 당신의 집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괜찮다. 그 소리는 성장의 진동이다. 아이의 웃음, 부모의 잔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함께 울릴 때 가정이라는 공장은 살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가정을 세울 때 그는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사랑과 규칙을 함께 세울 것이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교육은 완성된다. 사랑으로 녹이고 원칙으로 세운 집, 그 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그게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진리다. 가정은 사랑의 공장이다.